방송이 생기자마자 3.15 시위가 터지니까 기자들을 거기에 보냈어요. 마이크를 들고 가가지고 시위를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거 들으신 분 안 계십니까? 시위를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시위를 중계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이승만 정부예요. 지금도 그런 거 허용하지 않죠. 최근에 촛불 난동 시위가 있을 때 중계방송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니까 확산이 됐습니다. 기자가 글을 써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서 그때 이런 특종을 하나 했어요. 김주열 군이라고 하는 학생이 마산에 와 있다가, 이 호남 학생인데, 그때 최루탄을 맞았습니다. 최루탄을 맞은 얼굴에 맞아가지고 이 바다에서 시체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부산일보 사진부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전 신문에 일면 톱에 나왔습니다. 거기 4월인데 요 사진이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임팩트가, 사진이 주는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등등 이 학생들의 시위에 기자들이, 언론이, 신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서울에서 큰 시위가 있어가지고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엄령이 피했어요.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하던 송여천 씨가 계엄사령관이 됐습니다. 탱크가 들어갔어요. 시민들이 탱크 위에 올라갔습니다. 군인들이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군인들이 발포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도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애워 사는데 발포를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나는 거죠. 이 대중시위가 일어났을 때 계엄령이 펴지고 군대가 출동했는데 군대가 발포를 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때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때 정권이 넘어갑니다. 민중봉기에서 정권이 넘어가는 딱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민중봉기를 해가지고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걸 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민심이 시위대 편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군인들도 동요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계엄군으로 와가지고 그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고 발포 명령 내려도 쏘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정부가 넘어옵니다. 이 예가 어디 있느냐? 1979년 2월 달에 이 이란에서 있었어요. 할레비가 계엄령을 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4.19때처럼 발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메인이라는 이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령이라는 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무너졌을 때, 경찰이 무너지고, 그 다음 계엄령을 폈으면은 그 계엄군이 발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위대한테 발포를 할 수 없는 계엄군이 들어오면은 그건 무너집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4.19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러나 4.19쯤 가면 이분이 연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늙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는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또 일의 장막이 있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또는 그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민심을 다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살 한가마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이죠. 일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80대 벌써 중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미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 한미관계가 나빠졌느냐 하면은 한일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빨리 수교하게 해가지고 미군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서로 협력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일본과의 수교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래가지고는 작전이 안 되겠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시위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나 4월 26일 날 물러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총 맞아가지고 이 다친 학생들을 보고 나서 이제는 민심이 떠났구나 하고 스스로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걸어서 이화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화정이 지금 동대문 근방에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기서 좋은 일 하나를 했어요. 이 이화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사저죠. 이화정을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가시면은 그 이화정을 한번 꼭 아이들 데리고 구경 한번 시켜주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4.19는 당시에 실업률이 한 30% 됐습니다. 1950년대 말의 대한민국은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를 살았던 1950년대 말의 한국은 상당히 희망이 좀 없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50년대 말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요새 영화를 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EBS라는 그 영화 채널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일요일 저녁 한 11시쯤 되면은 한국의 영화 해가지고 지나간 영화를 많이 상영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김승호라는 배우가 나온 돈이라는 영화인데 이 1958년에 농촌 지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1950년대의 한국의 사회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겨울에 농촌 주로 뭘 하느냐, 노름을 많이 하죠. 노름. 이 농한기에 얼마나 노름을 많이 했습니까? 노름하면 반드시 싸우지 않습니까? 또 집문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진규라는 배우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해가지고 룸펜이 돼가지고 빈들빈들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좀 안쓰러운 것이 젊은 사람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영화 보면 담배 피우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담배. 이걸 보면은 50년대 말의 상황, 바로 4.19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은 학생뿐만이 아니었어요. 군 장교들이 있었어요. 4.19 전에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데타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4.19 전부터입니다. 4.19 직전에 박 대통령이 여기 군수기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일보의 주필이 황용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용주 씨는 박 대통령의 대구 사범 동기생이고 약간 사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에 주필을 하시던 분이 이병주 씨. 그래서 이병주, 황용주, 박정희 이 세 사람이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린 기록을 이병주 씨가 남긴 그 책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송도 가가지고 술 마시고 박 대통령은 특히 그 일본 정종을 좋아했거든요. 따라서 1960년 4.19 전에 대한민국에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70만 부대였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 한 10만 대였습니다. 학생입니다. 학생과 군대, 이게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이었고 이 둘 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군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민주주의 교육은 뭐냐?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나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독재자같이 보이는